부모님과 다툼으로 되게 집을 자주 나갔었는데 가출을 해서 흔히 말하는 좀 노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저도 그 무리에서 되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문신 지우는 영수쌤입니다. 오늘은 저희 망한 문신 지워드립니다 코너에 처음으로 미성년자분이 방문을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18살입니다. 혹시 같이 오신 분은 어떤 관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세요. 아, 그러세요? 예. 문신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문신을 왜 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긴팔 문신에 고양이가 들어있고요. 나머지 팔에는 원포인트로 캐릭터 2개가 있고 목 밑에 일본 문신이 하나 있어요. 좋기도 하고 이제 가출을 해서 흔히 말하는 좀 노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친구들이 다 문신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신을 접하게 됐고 저도 그 무리에서 되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게 된 것 같아요. 가출과 비행을 했다라고 잠깐 말씀하셨는데 괜찮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부모님과 다툼으로 되게 집을 자주 나갔었는데 나가면서 다른 지역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진짜 막 소년원 다녀온 친구들이랑도 어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불량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안 하면 뭔가 이상한 존재가 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이렇게 문신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타투를 받으실 때 혹시 그 타투를 해주시는 분께서 미성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나요? 네, 미성년자여도 상관없다고 하셔서. 알고 해주시는군요. 네. 그 타투를 해주신 분은 어떻게 알고 찾아가시게 되셨어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어서 SNS 계정을 찾아보고 카카오톡으로 넘어가서 예약을 하는 방식으로 했었어요. 지금 처음 문신이 그 긴팔 문신이신가요? 처음 하셨던 문신이? 그 긴팔 안에 고양이 문신이 제일 처음 문신. 고양이 문신만 하셨다가 긴팔 문신으로 이렇게 크게 하시게 된 게 아까 말씀하신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분위기도 분위기인데 허전해 보이고 문신도 중독성이 있다고 다들 그러시는데 저도 그런 느낌에서 더 크게 했던 것 같아요. 팔의 아래쪽에 첫 문신을 하셨기 때문에 중학생 때라고 하셨는데 가려지기가 조금 어려운 부위거든요. 제 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그 상태로 이제 집에 들어가셨을 때 가족분들이 또 보실 거잖아요. 네. 그때 반응은 어떠셨어요? 학교에서는 눈에 띄는 그런 학생은 아니었어가지고 그렇게 알아보시거나 그런 분들이 없으셨는데 집에서도 보통 숨기려고 긴팔 입거나 해서 대부분 모르셨던 것 같아요. 여름에도 긴팔을 입고 계셨어요? 네. 어머님께서 같이 지금 살고 계실 텐데 타투를 처음 하고 왔을 때 정말 모르셨었나요? 그때가 또 추울 때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몰랐죠. 그리고 이제 한참 뭐 이렇게 좀 얘기만 하면 집을 나가고 이런 그런 시기여가지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더 터치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고 혼자 거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퇴근 후에 볼 수 있는 시간도 몇 시간 안 되니까 잘 몰랐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에 아이가 씻으려고 들어갔을 때 항상 문을 잠그고 씻었는데 이제 그날은 제가 이제 급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제 그때 처음 본 거예요. 이 문신이라는 거는 한 번 하면은 지울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물론 의학적인 힘을 빌어서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분명 후회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부위가 그렇게 작지도 않았고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때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추후에는 이제 저랑 상관없이 나가서 그냥 하나씩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때는 말릴 수가 없구나 싶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사연자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다른
미성년자 분들도 많이 타투 시술을 하시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솔직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중학생 정도 되면 충분히 자기 결정권이 있으니까 타투 시술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신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까지는 스스로 알아서 책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뭔가 꿈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 그때 판단이 잘못됐구나. 나는 아직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충동적인 면이 큰 나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처음 타투를 보셨을 때, 어머님이 보셨을 때 그때 지워야겠다 아니면 지우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뭔가 저거 하나로 끝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내가 그만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지금 지우시려고 하시는 그 타투에 하실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어요? 총 합치면 1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지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 어떤 계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중학교 때는 이제 남들 눈에 내가 좀 노는 애처럼 보이고 뭔가 좀 무서운 애로 보이는 게 되게 약간 좀 들떴어요. 근데 고등학교 진학해서 이제 좀 사람들 눈치를 보기 시작하니까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쟤는 문신을 했어. 성격도 저래.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하면 얘가 나를 때릴 것 같아. 라는 식의 뒷담화가 되게 많이 들려왔었어요. 실제로 사연자분은 그렇지 않은데 문신을 보고 선입견을 갖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청소년들의 문신을 무료로 지워주는 사랑의 지우개라는 정부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당첨이 되셨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왜 지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선정이 되었다고 연락은 왔는데 병원을 아직까지 구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선정은 되셨는데 사연자분을 지워줄 병원이 없어서 지금 아직 못하시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우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문신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상담실로 이동해서 문신을 직접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깨부터 팔 아래쪽까지 주로 라인 형태로 되어 있는 타투인데요. 아래쪽에 고양이 부분은 색깔이 안쪽에 칠이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부위에 리본 형태의 타투가 있습니다. 병원 한 장에 완전히 가려지는 사이즈 정도 되시고요. 컬러가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빨간색이 컬러가 아까 봤던 타투보다는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부 노란색 들어가 있고요. 좋습니다. 제가 사연자분의 문신을 잘 확인했습니다. 혹시 시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냥 제 돈으로 지웠을 때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명암 크기를 기준으로 크기하고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팔 부위 같은 경우에는 1회당 치료 비용은 396만 원 정도가 됐고요. 가슴에 있는 리본 크기는 1회당 치료 비용이 20만 원대 후반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PT 문신 같은 경우에는 병암 한 장으로 다 가려지는 크기인데 컬러가 빨간색과 노란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가격상으로는 26만 4천 원. 토끼 문신 역시 명암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이시고 컬러가 빨간색, 노란색 두 가지가 들어가 계세요. 기준 가격상으로는 39만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어디까지나 기준 가격이고요. 어떤 타투들은 크기는 굉장히 큰데 여백이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타투들은 모양에 따라서 굉장히 길쭉하고 형태가 너무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인 그런 명암 사이즈만으로는 가격이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크기를 저희가 측정하고 형태하고 여백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드린 기준 가격보다는
상당히 할인된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은 방문해서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다만 사연자분처럼 거주지가 좀 머신 분들은 상담만을 위해서 방문하시기 좀 어려우신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의원의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로 본인께서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주시고 또 타투의 사진을 보내주시고 하시면 궁금하신 점을 저희가 다 말씀드리고 있고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비용도 카카오톡 채널로 대략적으로는 다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지금 미성년자시기 때문에 저희가 의료 시술을 할 때는 항상 법적인 보호자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제가 시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시술이 끝났습니다. 좀 어떠세요? 좀 아팠는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생각하셨던 통증하고 지금 통증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많이 심한 거. 네. 이제 문신 제거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 느끼셨던 어떤 소감 한마디? 자고 일어났더니 떨다가 또 자고 일어났더니 괜찮아져서 너무 신기해요. 앞으로 비슷한 과정을 최소 10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실만 하시겠어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예, 다행입니다. 어머님은 회복실에서 같이 계셨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좀 어떠셨어요? 할 때보다는 지울 때가 더 힘들다는 그 과정을 실제로 눈으로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 쉬운 결정을 했을 때 뒤에 따르는 본인의 고통이나 이런 게 참 많구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일이고 한 걸음 디딘 건데 사실 많이 힘들 것 같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아기가 이제 아직 어리니까는 회복이 좀 빠른 걸 수도 있긴 한데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아프다고 했는데 또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분명 아프고 힘들었으면 못하겠다고 했을 법도 한데 네. 다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거주지가 좀 멀어서 드레싱을 집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퇴원 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범위가 커서 혼자서 하시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보호자분께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따님께서 어머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끝나면 어머님이 따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엄마가 인터뷰하면서 내 처음 문신 봤을 때 그런 심정이 들었다는 게 생각보다 놀랬고 좀 미안하네. 아직 너도 어리니까 좀 뭐를 하기 전에 어른들한테 좀 의견을 묻고 스스로 해서 따르는 이런 대가들이 다 있으니까 좀 앞으로는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고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